그릇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을 키울 때도 하나의 쓸모가 어떤 한 가지 재능만 가진 그런 그릇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지도 않고 또 군자는 그릇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인은 거기에 반대해서 소인은 그릇이라는 말이죠. 소인은 그릇. 그릇이라는 건 뭐냐? 한 군데에 특정한 쓰임새가 있는 게 그릇입니다. 세숫대에다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릇은 보통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어도 그릇은 그릇의 쓰임새를 가진다는 게죠. 저는 그런데 그걸 무시하다가 예전에 많이 혼났어요. 자취한다고 할 때 제 친구가 굉장히 자취 룸메이트가 굉장히 꼼꼼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주 덜렁대거든요. 하루는 세숫대에다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제 친구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세숫대에다 설거지한다고. 그렇듯이 세숫대야는 세수하게 되어 있고 설거지 그릇은 설거지 그릇으로 쓰여야 된다는 게 이 그릇이니까 사람마다 자기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이상을 되게 못할 사람, 역량이나 덕이 그런 사람을 소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소인. 군자는 어디 가거나 큰 일을 맡아서 전체적으로 일을 살펴서 이끌어 나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군자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논어에 또 나옵니다. 공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군자는 섬기기는 쉽고 기쁘게 하기는 어렵대요. 군자는 섬기기는 아주 쉽대요. 그런데 기쁘게 하기는 아주 어렵대요. 반대로 소인은 섬기기는 무지하게 어렵고 기쁘게 하기는 매우 쉽대요. 왜 그러냐? 군자는 기쁘게 하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기쁘게 안 하면은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하기가 매우 어렵대요. 뭐냐? 뇌물 갖다 주면 군자는 안 기뻐해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을 해주고 그래야만 군자는 기뻐하는 거예요. 도리에 맞는 일을. 그런데 섬기기는 왜 쉽냐? 군자는 사람을 부릴 때 그 각자의 재능에 맞춰 쓴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아, 너는 어떤 재능이 있으니까 요걸 해라.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군자는 아주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기는 아주 쉽대요, 군자는. 근데 소인은 거꾸로 섬기기는 무지하게 어렵고 기쁘게 하기는 매우 쉽대요. 기쁘게 하는 건 간단하대요. 가서 술 한잔 사드리고 선물 하나 갖다 주고 막 언제나 기뻐하니까 기쁘게 하는 방법이 비록 도리에 안 맞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기뻐해요. 소인들은. 자기만 좋다고 하면 아부만 쫙 해주면 기뻐하고 그런데 섬기기는 매우 어렵대요. 왜? 사람을 부리는데 온갖 걸 다 갖추기를 요구한대요. 구비해요. 구비하기를 바래요. 이거 하면 너는 왜 이건 못하냐 그러고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냥 흠 잡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 이 군자와 소인이라는 건 군자는 그러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고 어디 가더라도 이의 큰 얼개를 알면서 무엇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가를 알아서 사람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면은 소인은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회 구성에서 군자가 중심에 있다. 소인이 밖에 있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역의 원리상으로 봐서는. 모든 일을 큰 목표와 얼개를 알고 두루 융통성 있는 군자가 중심에 있고 주변에 소인이 있다라는 거죠. 각각의 재능에 맞춰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주역에서 우리가 사회를 볼 때 우리 사회를 볼 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보면 이제 군자와 소인의 도리 그리고 안으로는 순응하고 안으로는 좀 강건하고 밖으로는 부드러운 거. 이것이 또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밖에까지 그냥 모간하게 강건하게 구는 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드럽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기는 부드럽습니다. 네, 강한 사람, 진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주관이 확고한 사람들은 그렇게 쓸데없이 남한테 부딪히지 않아요. 요게 그냥 종발만한 사람들이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통통 부딪혀서 맨날 싸우고 그러지 정말로 꿋꿋한 것이 안에 있고 강한 사람들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양보할 거 양보하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툴 수도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다툴 수 있지만 차츰 이제 자기 주관이 확고해지고 자기 목표가 확고해지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갈 뿐이에요. 그러다 남이 부당하게 자기를 막 침해하거나 그러면 처음에는 반성을 한다고 그랬죠. 맹자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두어 번 반성해 본대요. 그래도 여전히 못되게 군다. 그럼 저건 미친놈이구나. 내가 미친놈하고 싸울 필요가 있나? 그럼 내비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나 대인들은 평생의 근심거리는 있어도 하루아침에 오는 그런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늘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근심은 있다. 왜? 자기의 큰 목표를 지향해서 뚜벅뚜벅 내가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 이것이 근심이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누가 못되게 군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을 바글바글 끓인다? 그러면 자기 속이 그만큼 좁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는 사람 치고 자존심 센 사람 별로 없어요. 자존심 약한 사람들이 자존심을 흔히 그냥 들먹들먹 껐듯하면 내보이죠.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이런 안에는 강건하고 밖에는 부드럽고 순응하는 그런 자세, 이것도 지천택교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천택교를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다는 이제 점례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다는 거, 함부로 점 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어떤 사람이 벼슬을 지방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좀 위독하다는 편지가 왔어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점을 쳐봤대요. 그런데 바로 지천택교를 얻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점치는 분들도 또 길이 여럿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이게 길하다 그랬대요. 아, 지천택교가 길하죠. 얼핏 보면은. 그런데 딴 사람이 이게 왜 길하냐? 이건 아버지 돌아가실 거다. 왜? 땅 밑에 아버지가 깔렸잖아. 이게 아버지 꾀자, 이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무칠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점쟁이는. 땅 밑에, 이게 천은 아버지잖아요, 천. 이건 어머니지만 이때는 땅이 되고 땅 밑으로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아버지가 매장, 말하자면 죽어서 묻히는 살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태롭다. 그런데 과연 얼마 후에 소식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편지를 부음을 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점이라는 건 또 그런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건 만남이라는 의미에서는 하늘과 땅의 만남이고 위아래의 만남이지만은 어떤 사람의 안부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병이 들은 사람에 대해서 점을 쳤을 때는 이런 점괘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 치는 분들도 참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러니까